현재 시간 6시 22분입니다. 지프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뛰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다음 집결, 오늘 오프로드 시승 때문에 다른 블로거 분들과 함께 이동하기 위해서 다른 집결 장소를 이동을 해야 돼서 오늘 시승기는 최대한 간단하고 짧고 그리고 굵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프 랭글러에 대한 역사만 이야기하더라도 약 한 30분 정도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오늘은 얘네들 왜 이렇게 울죠 오늘? 사실 오늘은 간단하게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프 랭글러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프 랭글러 스포츠, 그리고 지프 랭글러 루비콘, 그리고 지프 랭글러 사라 오버랜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프 랭글러 스포츠는 조금 저렴한 모델로 구입할 수 있는 지프 랭글러고요. 지프 랭글러 루비콘은 오프로드 성향을 좀 더 강화시켜서 만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는 지프 랭글러를 어떻게든 데일리로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을지에 대한 최고급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최고급이라고 해도 지프 루비콘은 오프로드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 지프 오버랜드는 온로드 쪽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면은 일단 전폭 길이 1860mm로 기존보다 약 20mm 작아졌습니다. 약 2cm 정도 전폭이 작아졌는데요. 사실 이런 휀다 부분만 하더라도 2cm 정도 줄인다고 해서 사실 뭐 티가 그렇게 나는 차량은 아닙니다. 자, 이번 신형 지프 랭글러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아마도 이 보닛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보닛 부분은 파워돔 후드라 그래서 약간 더 남자의 근육질 같은 느낌으로 조금 살짝 튀어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겉으로 봤을 때는 차량을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차량 안에서 시승할 때는 약간 지바겐 같은, 그렇게 상당히 좀 내가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 바로 이 파워돔 후드입니다. 자, 또 하나의 또 특징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LED 헤드램프 그리고 LED 안개등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처음에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엔진 시동을 걸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지금 사실 시동을 꺼놓은 상태고요. 화면 중간중간에 LED 모습을 보시면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프 랭글러 스포츠 모델에는 아직도 할로겐 헤드램프와 안개등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그릴의 숫자가 몇 개냐, 술자리에서 지프 그릴의 가로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지프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죠? 지프의 모든 차량의 그릴은 7개입니다. 세로 줄이 7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아이덴티티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가 프론트 부분에 로고를 넣거든요.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엠블럼, BM이면 BMW 엠블럼을 넣는데 지프는 그런 엠블럼이 없습니다. 즉, 이 동그란 헤드램프 그리고 세로 7줄의 이 그릴 자체가 우리는 지프야 라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프론트 디자인에서 회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를 할게요. 또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바로 루프인데요. 루프가 이번에는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루프가 소프트 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루비콘과 오버랜드는 하드 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루비콘은 무조건 블랙 하드 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버랜드는 차량 색상과 동일한
루프탑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차가 오버랜드인지 루비콘인지 멀리서 보신다면 루프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시승하는 차량은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블랙 루프라 사실 루비콘이랑 그렇게 확연한 차이가 없습니다. 지프 오버랜드 전장 길이는 4,885mm입니다. 길죠? 4,800m면 꽤 긴 거예요. 베뉴가, 현대자동차 베뉴가 딱 4m 왔다 갔다 한 거에 비하면 거의 5m에 가까운 지프 랭글러는 상당히 꽤 큰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랭글러는 4,750mm로 전장 길이만 놓고 보면 약 13cm가 더 길어졌어요. 그 정도로 좀 더 안에 1열과 2열 공간이 더 넓어졌는데, 특히나 2열 공간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랭글러 오버랜드냐 아니냐를 측면에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오버랜드 배지인데요. 이 오버랜드 배지가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지프 오너들 사이에서는 조금 뭔가 너 비싼 차 타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줍니다. 또 거기에 뭐 랭글러 리밋, 지프, 오버랜드, 그리고 트레일, 4x4 배지까지 다양하게 옆에 순정 차량에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배지를 보여주는 거는 아마도 지프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또 오버랜드와 루비콘 그리고 스포츠에 또 차이가 있다면 바로 사이드 미러인데요. 보통 사이드 미러는 루비콘과 스포츠 모델은 블랙으로 되어 있지만 오버랜드는 이렇게 약간 차체와 다른 느낌의 투톤 컬러를 보여줄 수 있어서 사이드에서 이 사이드 미러 하나만 가지고도 이 차가 오버랜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랩핑 해버리면 뭐 답이 없겠죠. 사실 제 지프 랭글러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면 제가 이 차량을 시속 100km, 110km 이상부터는 조금 아쉬운 주행 질감을 보여준다 라고 아마 썼을 겁니다. 아쉽게도 뭐 그때는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영상으로 남기지는 못했는데 그때 제가 탔던 모델이 루비콘 파워탑 모델이었습니다. 루비콘 파워탑 모델과 오버랜드의 가장 큰 또 차이는 바로 타이어에 있습니다. 타이어가 자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가지고 있고요. 듀얼러 HT를 가지고 있는데, 이 타이어는 사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지프 랭글러 아니면은 이 타이어를 사용하는 차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255에 70, 18인치의 상당히 꽤 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브리지스톤 듀얼러 HT 타이어인데요. 루비콘은 타이어가 굿리치 KM2 M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55에 75, 17인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제가 뭐 듀얼러, 굿리치, KM2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버랜드에는 일반 타이어, 일반 타이어를 장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루비콘은 정말 오프로드를 위한 깍두기 타이어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좀 아이러니한 부분 중 하나는 오버랜드에 들어간 이 듀얼러 타이어는 짝당 한 2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루비콘에 들어간 일명 깍두기 타이어 굿리치 KM2MT는 짝당 한 35만원 정도 합니다. 즉 오버랜드는 타이어 4짝 다 가는데 1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루비콘 타이어를 다 갈면은 한 130만원 정도의 상당히 높은 금액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리어 부분에서 루비콘과 오버랜드 어떤 점에 차이가 있을까? 자, 숨은 그림 찾기를 한다고 하시면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가장 먼저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공간을 보실 겁니다. 루비콘 같은 경우는 스페어 타이어 공간이 제가 알기에 소프트 천 같은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데, 오버랜드는 하드 스페어 타이어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뭐 지프 타시는 분들 중에서 이 스페어 타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다른 제 생각에는 사실 이 타이어가 이게 후방 추돌 사고 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옛날에 지프에는 뭐 후방 카메라도 사치였어요. 후방 카메라도 없어서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센스 있게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전 세대와 달라진 게 이제 리어 테일 램프인데, 리어 테일 램프는 좀 더 모래시계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귀여우면서, 그리고 전 세대와 확실히 이 구분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테일 램프가 지프의 레니게이드처럼 X자로 이제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 요즘에 볼보나 뭐 기타 여러 자동차 브랜드들이 리얼 테일 램프로서 굉장히 좋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니게이드 테일 램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써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루비콘 랭글러는 기존의 3.6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불만이었던 게 연비도 쓰레기고, 그리고 질감도 별로고, 그렇다고 그렇게 뭐 잘 나가는 느낌도 없었는데, 이번에 지프가 제대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2.0 4기통 직분사 터보 엔진을 장착했던 건데요. 2.0 가솔린 터보로 과연 이 큰 덩치, 약 2톤에 가까우지도 않아요. 2톤의 무게를 과연 견딜 수 있을까가 상당히 의문이었는데요. 2.0 GME T4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1995cc에 272마력 40.8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 3.0 자연흡기 때는 3604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어서 284마력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약 한 절반에 가까운 다이어트를 하면서 마력은 사실 좀 떨어졌어요. 마력은 한 12마력 정도 떨어졌지만 토크는 뭐 현재 40.8토크와 기존의 35.4토크로 약 한 5토크 정도, 5.4토크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자연흡기 때 연비가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연비는 약 9km가 나오는데 3.6 자연흡기 엔진 때 7km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연비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이 뭐 한 30% 올라갔다 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연비 테스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8단 트랜스 기어와 셀렉트랙 풀타임 4WD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역시나 오프로드에 상당히 특화된 엔진과 미션, 그리고 전체적인 뭐 트랜스 기어들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실내적인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스티어링 휠입니다. 기존 스티어링 휠은 뭐가 없어도 너무 없다라는 느낌을 좀 줬지만, 이번 스티어링은 뭐 있을 만한 거 다 있고 뭐 꽤 신경을 많이 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루비콘과 오버랜드, 즉 스포츠 모델에는 아직도 안 들어가는 열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 외에는 스티어링이 사실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스티어링 이쪽 안쪽을 보시면 이제 이런 버튼으로 음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기판을 한번 볼게요. 계기판은 7인치 TFT 계기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계기판은 그냥 파란색 불빛에 정말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 한 10년 만에 풀 체인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바꿨습니다. 하지만 풀 디지털 요즘에 12인치 계기판을 굉장히 많이 쓰지만 아직도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로우 기어를 이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제 4륜 구동 오토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저는 뭐 연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2륜 구동을 먼저 넣었습니다. 일단 7인치 TFT 계기판은 상당히 만족스럽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정보적인 부분에서 예전에 이런 정보 없이 어떻게 차를 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부분 하나가 계기판의 이 킬로미터를 MPH로 바로 OK 버튼 하나로만 눌러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편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국 차라는 점을 확실히 어필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차량 정보, 냉각수, 변속기 온도, 오일 온도, 오일 압력, 오일 수명, 배터리 전압까지 타이어 공기압은 당연한 거고요. 이런 다양한 정보를 그냥 스티어링, 휠 버튼 몇 개로만 해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역시나 지프입니다. 오프로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강한데요. 구동열이나 아니면 피치, 롤, 그러니까 앞, 뒤, 양, 옆 이렇게 움직임까지의 각도까지도 보여주는 게 실제 오프로드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어시스트는 오버랜드에만 적용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동 어댑티브 크루즈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전자 어시스트 부분, 그리고 연비적인 부분인데 연비는 제가 리셋을 바로 해가지고 하고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평균이 낮아졌는데 이거는 리셋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트립 정보, 트립 정보야 원래 있는 거고, 그리고 엔진 스타트. 사실 이거 안 들어가도 되는데 뭔가 좀 더 넣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닌가 싶고, 오디오적인 부분, 그리고 메시지, 화면 설정.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부족함이 딱히 없고요. 특히나 주유 게이지 같은 경우가 이제 디지털로 됐다는 게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8.4인치 드라이버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 풀 컬러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커넥트 디스플레이로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가 다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이제 이걸 드래그로 해서 이렇게 하단으로 옮겨서 이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있는데, 좀 설정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오프로드 팩을 이렇게 아래로 열선 히트, 더워 죽겠는데 열선 히트는 그리고 뭐 또 넣을 수 있을까요? 넣을 수 있는 게 딱히 넣고 싶은 게 없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래그로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지프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간을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선글라스나 동전, 그리고 도어 부분에서도 그물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곳곳에 지금 수납을 최대한 해봤는데, 이렇게 물병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두 곳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좀 아쉽긴 하지만 지프에서 이 정도로 변화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또 싶고요. 또 실내 내장재를 보면 상당히 여기는 상당히 좀 나름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꽤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엔진 스타트 버튼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엔진 스타트 버튼에서 지프가 강조하는 거는 방수다. 방수 엔진 스타트 버튼이다 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전체적으로 물을 뿌려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윈도우 창문을 내리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가운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도어 쪽에서는 사실 윈도우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쪽으로 USB나 aux 잭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거 잭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 차라 그런지 이런 시거잭에 이제 시거 라이터라고 하죠. 이거를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지프의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는 이 기어봉인데, 기어봉에 이제 옛날 초창기 1세대 지프의 이 디자인을 넣고 있고, 기어봉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상당히 두꺼워서 뭐 기어를 넣을 때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넣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어봉을 약 한 10년 동안은 건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1열 공간과 그리고 2열 공간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2열 공간, 1열 공간 생각보다 꽤 많이 넓어져서 가정용 차로도 이제는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승차감만 좀 제외한다면요. 뭐 기존 지프를 타보신 분들이라면 뻥 조금 보태서 지바겐이에요. 이거 거의 뭐 벤츠 지바겐 수준의 상당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즘 나오는 SUV랑 비교한다면 그래도 지프는 지프예요. 그래도 점수를 준다면, 일반 SUV를 10점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도 한 8점, 9점은 줄 수 있어서 이게 누구한테는 약간 별론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지프를 좋아하거나 뭐 지프라는 점을 고려하고 타신다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에 대해서 이제 주행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 일단 공차 중량 자체가 2020kg, 2톤에 가까운 상당히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톤에 가까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SUV에 2.0 가솔린 터보가 과연 말이 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앞전에도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지프가 이 2.0 엔진에 굉장히 많은 연구와 투자를 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마력인데, 272마력의 40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고 말씀을 하면 차량의 뭐 전체적인 특징은 좀 다르겠지만, 벨로스터 N, 현대자동차 고성능 모델인 벨로스터 N이 275마력이에요 2.0 가솔린 터보로. 그렇다는 점에서는 마력으로 뭐 차량을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2.0 가솔린 터보로 272마력 정도 내는 지프 랭글러 2.0 터보는 사실 부족함이 딱히 없습니다. 오히려 3.6 자연흡기 때 불만사항이었던 다 여러가지, 특히나 연비적인 부분을 복합 연비가 7에서 한 9 정도로 끌어올렸다는 점은 상당히 뭐 인정해주고 싶고요. 지금 제가 이제 고속도로로 올라타고 연비를 지금 같이 체킹을 하고 있어서 이 영상 마지막에 연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도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고속도로 연비와 국도 조금 넣었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현재 고속도로 연비는 약 11.9, 약 8km 정도 달려왔는데, 중간에 이제 국도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더 낼 수도 있겠지만 12 정도가 지금 11.9, 12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주행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스티어링 휠에 대한 느낌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기존 랭글러 JK 모델에서 이렇게 풀체인지 된 이 모델의 스티어링 휠은 굉장히 가벼워서, 일단 전자식 스티어링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성분들도 상당히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재밌는 주행적인 부분은 가속력이에요. 기존의 3.6 그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간 랭글러는 사실 이게 가속력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안 좋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가속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제로 백이 약 한 10초 미만, 한 8초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공차 중량 오버랜드가 제일 무거워요. 오버랜드가 루비콘 포도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2010kg인가 아마 그렇고요. 오버랜드가 2020kg로 가장 무거운데 그런 차량으로도 충분히 높은, 뭐 제가 봤을 때 한 제로백 한 8초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만한 덩치가 그 정도만 낸다고 해도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뭐 주행적인 부분 중 하나는 이제 브레이크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2톤의 무게라고 가정한다고 보면은 꽤 괜찮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 차량으로 막 쏘고 다닌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죠. 이 차량으로 쏘시면 안 됩니다. 2톤에 가까운 무게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프로드에 먼저 특화를 시켜놓고 온로드에 좀 더 맞춰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브레이크 질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번 랭글러에서 만족스러운 부분은 2.0 엔진뿐만 아니라 실내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12인치 계기판이 들어갔다면 조금 더 만족스럽겠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계기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커넥트 시스템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티맵을 실행하고 제가 지금 인천 송도 쪽을 가고 있는데 티맵도 상당히 뭐 끊기거나 아니면 뭐 불편한 사항도 없고요. 그리고 알파인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서 뭐 아이폰에서 음악을 실행시키면 상당히 괜찮은 음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프 랭글러의 사운드적인 부분이나 이런 내비게이션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은 좀 사실이었는데, 이번에는 저 한국형 티팩이 들어가 있어서 뉴커넥트에도 이제 자동 기본 사양, 그러니까 스포츠 모델은 안 들어가 있는데 루비콘과 오버랜드에는 들어가 있는 한국형 티팩이 적용되어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불만 없이, 그리고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 브랜드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셨다면 조금 뭐 낯설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제가 중간중간 계속 사용해 봤는데 딱히 불편함이 없었고요. 적응만 되면 뭐 스마트폰 내비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카플레이가 더 좋기 때문에 카플레이를 사용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랜드, 사실 저는 지프 루비콘 모델은 다 시승을 했어요. 그리고 스포츠 모델 지프 루비콘도 일반형 루비콘 오프로드 뛰어보고, 루비콘 파워탑, 그러니까 이번 랭글러에 새로 들어간 모델인데 파워탑 모델도 시승을 좀 해봤습니다. 파워탑 모델 같은 경우는 소프트 탑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전동으로 이제 개방을 시켜주는 파워탑 모델도 시승을 해봤는데, 자, 루비콘 모델에는 타이어가 일명 깍두기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오프로드를 위해서 깍두기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상당히 별로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뭐 기존 3.6 이전 세대 JK 버전의 랭글러랑 비교하면 상당히 좋아졌다고 평가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타이어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 시속 한 20km에서 한 50km, 60km까지는 좀 승차감도 별로였고, 타이어 소음도 굉장히 좀 많이 느껴졌는데, 이번 오버랜드에는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깍두기 타이어가 아닌 일반 SUV 타이어에 가까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타이어를 적용하고 나니까 차가 완전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고속 주행에서도 시속 110km까지, 깍두기 타이어는 110km까지 그 이상을 달리면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버랜드에 적용된 이 타이어를 놓고 보니까 시속 130, 140까지도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고, 코너링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프로드를 나는 이제 주말마다 오프로드를 뛰겠다, 오프로드로 해서 캠핑을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전 개인적으로 루비콘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일상 데일리카로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오버랜드를 추천합니다. 뭐 단순 타이어는 어차피 교체하면 되지만 뭐 전체적인 사양 같은 부분이나 이런 편의 장비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랜드가 상당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데일리카로는 오버랜드가 가장 만족스럽지 않나 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일단 오버랜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프에서 어댑티브 크루즈까지 들어갔다는 거는 이건 칭찬해줘야 돼요. 왜냐면 기존 JK는 정말 이건 군용 차량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실내나 그런 편의 장비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편의 장비를 끌어올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프 랭글러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이 보닛 부분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시트 포지션을 지금 최하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캠으로 보면 좀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평평한 느낌이 아니라 저 끝에 워셔액 부분도 뭐 툭 튀어나와 있어서 뭔가 워셔액 아닌 다른 역할을 해줄 것 같고, 뭐 에어 덕트 같은 느낌도 있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있어 보이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사람들이 지바겐을 왜 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벤츠 지바겐 같은 경우가 1억 원이 넘는 차량인데, 연예인들 보면은 지바겐들을 굉장히 많이 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헨리, 뭐 홍진영 씨, 김종국 씨, 뭐 이런 분들이 그 지바겐을 타시는데, 사실 가격적인 부분이나 실내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1억 주고 과연 저 SUV를 왜 살까라고 하지만, 실제 지바겐을 주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뭔가 알 수 없는 이 만족감이 있거든요. SUV로서 충분히 이게 나를 감싸준다는 생각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주행하면서 이 지프에서도 그런 지바겐의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뻥 조금 많이 보태서 이거 그냥 지바겐 같은 느낌, 저렴한 지바겐, 그래, 저렴한 지바겐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서, 사실 지바겐이 거의 1억 1000, 1억 2천 정도의 가격을 하는데, 이 차량 오버랜드 뭐 최고 트림을 해도 6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즉 벤츠 지바겐 절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량을 한 대를 구입해야겠다, SUV로 한 대를 구입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뭐 지바겐을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차량을 두 대를 구입하겠다? 그러면 이 차 사고 6천만 원짜리 컨버터블을 하나 더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지프 오버랜드를 시승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지금 한 개가 지금 있는데, 일단은 오버랜드로서 지금 시승차로 거의 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열선 시트는 있어요. 열선 시트와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은 있지만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지금 어제 시승했을 때 한 36도까지 올라가서 통풍 시트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의 단점인 것 같고, 또 다른 단점 뭐가 또 있을까? 뭐 사실 다른 차에서 느껴지는 단점이 지프에서는 용서가 됩니다. 왜냐고? 지프니까 알고 샀잖아. 지프인 거, 지프인 거 알고 샀는데, 없는 거 알고 샀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별로 깔 게 별로 없어요. 이번 지프는 별로 깔 게 없고, 좀 저렴하게 타시겠다 라고 하신다면 지프 스포츠 모델 사시면 되고, 오프로드를 뛰시겠다 라고 하시면 지프 루비콘 모델을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급스럽게 좀 더 지프지만 편안하게, 그리고 데일리카로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꼭 오버랜드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스포츠 루비콘 오버랜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시승을 하고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 네이버에서 라스카도르라고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에 스포츠 루비콘 그리고 오버랜드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만약 영상을 보시다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제 블로그에 오시면 보실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에 대한 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뭐 이 영상이 길어지면 너무 루즈해지고 사실 제 머릿속에서 막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100%라고 하면은 한 60%밖에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 세대의 지프랑 비교하기에는 지프라는 브랜드 그리고 곳곳의 아이덴티티뿐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고 편의 장비도 너무나 만족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랭글러를 구입하시면 약 한 제 예상으로는 앞으로 향후 9년, 8년에서 9년까지는 풀체인지가 나올 차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시면 한 8, 9년 그냥 이대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뭐 물론 편의 장비가 더 들어가고 외형적인 부분이 달라지겠지만 지프 사실 20년 전 모델과 비교해도 큰 차이 없는 외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프를 타고 싶다면 지금 구입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바이크 쪽에서는 할리 데이비슨, 자동차 쪽에서는 지프, 그러니까 남자들의 로망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고민이 되신다면 바로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지프 랭글러 시승기는 여기까지고요. 오프로드 관련된 영상 컨텐츠는 따로 제가 제작을 할 예정이니까 그 영상 컨텐츠도 함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성 저는 라스카도르였습니다. 구독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 계신데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리